민재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룸메이트 유키가 부엌에서 접시를 쨍그랑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민재의 가슴을 두드리는 망치 같았다. 야. 민재. 또 멍 때리냐? 유키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유키를 바라봤다. 유키는 늘 그랬다. 항상 장난스럽고 항상 경계를 넘나드는 농담을 던지며 민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27세의 유키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재와 함께 생활한 지 1년이 넘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는 민재를 늘 어지럽혔다. 민재는 25세.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유키와의 동거를 단순한 우정으로 정의하려 했다. 하지만 유키의 장난, 그 가벼운 손길, 그리고 밤늦게 나누는 대화들은 민재의 마음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오늘 밤도 다르지 않았다. 유키는 소파에 털썩 앉아 맥주 캔을 따며 말했다. 민재, 너 진짜 재미없다. 오늘 좀 놀아보자.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놀다니.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유키의 눈이 반짝였다. 내가 오늘 좀 진지해질까?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키의 농담은 항상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지만 오늘 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동거는 우연히 시작되었다. 민재는 직장 근처에서 저렴한 집을 찾던 중 유키의 광고를 보았다. 일본인 유학생. 깔끔하고 조용한 룸메이트 구함. 하지만 유키는 조용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매일 아침 민재를 깨우기 위해 그의 방에 뛰어들어 베개를 던졌고 밤에는 맥주를 마시며 일본 애니메이션과 한국 드라마를 비교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재는 그런 유키의 에너지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를 통해 웃음을 되찾았다. 민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그는 가족, 친구,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했다. 특히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유키가 그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 평범함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켰다. 유키는 민재가 숨기려 했던 감정들을 끄집어냈다. 그의 장난,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눈빛은 민재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민재, 너 혹시 유키가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너 혹시 누굴 좋아해 본 적 있어? 민재는 순간 숨을 멈췄다. 뭐? 갑자기 왜? 유키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냥 궁금해서. 너 진짜 아무한테도 마음 안 준 것 같아서.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바빠서. 바빠서. 유키가 피식 웃었다. 그건 핑계지. 그 순간. 민재는 유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장난기 뒤에 숨겨진 진심. 그리고 그를 향한 어떤 기대. 민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밤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유키가 늘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떠올리며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다. 유키는 왜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민재. 담배는 놔줘. 유키였다. 그는 민재 옆에 앉으며 담배를 빼앗아 불을 붙였다. 너 무슨 고민 있어? 나한테 말 안 할 건가? 민재는 유키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유키. 너 왜 자꾸 나를 건드리는 거야? 유키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웃었다. 건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가? 민재는 말문이 막혔다. 유키의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재는 그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유키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 나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나 좋아하지?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유키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민재를 놓아주지 않았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유키. 그만해.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하지만 유키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난 전부터 널 보고 있었어. 민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방어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유키의 고백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동시에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유키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유키. 나 생각 좀 해봐야겠어. 민재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키의 말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유키를 좋아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재에게 너무 큰 용기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유키는 평소처럼 장난스럽게 민재를 깨웠다. 야, 민재. 아침 먹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유키를 피해 시선을 돌렸다. 나 오늘 좀 바빠. 유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이 스쳐갔다. 알았어. 근데 민재. 나 진심이야. 언제든 말해. 민재는 그날 회사에서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유키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따뜻했던 손길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민재, 너 요즘 왜 이렇게 멍해? 연애라도 하냐?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연애라니. 그는 그런 단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었다. 민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키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민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오늘 좀 어땠어?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소랑 같아. 유키는 책을 덮고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 나 진짜로 기다릴겐. 네가 준비될 때까지. 민재는 유키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는 유키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끌어안고 싶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유키, 나도 너 좋아해. 근데 무서워. 유키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서워도 괜찮아.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그 말에 민재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유키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가 되는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사랑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그들은 서로를 지켜야 할 것이다. 민재와 유키는 그날 밤 이후로 미묘한 변화를 겪었다. 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유키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키는 일본에서의 삶을 털어놓았다. 그는 도쿄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가족에게 밝히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도망치듯 유학을 왔다고 했다. 내 부모님은 내가 정상이길 원했어. 유키는 맥주 캔을 손에 쥐며 말했다. 근데 난 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없었지. 민재는 유키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길 원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거. 유키는 씁쓸하게 웃었다. 평범함이 뭐야? 민재.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는 게 왜 평범하지 않은 거지? 민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유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무서운 거야. 유키는 민재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럼 같이 무서워하자. 우리 둘 다. 며칠 후, 민재는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동료인 지훈이 사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었다. 지훈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민재는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왜 굳이 드러내? 라는 지훈의 말이 민재의 머릿속에 박혔다. 민재는 그날 밤 유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유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유키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세상은 원래 무서워. 근데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조금씩 바꿀 수 있어. 민재는 유키의 낙관적인 태도에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었지만 유키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렸다. 한 주 뒤, 유키는 민재를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그곳은 유키가 자주 찾는 곳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이었다. 민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유키의 친구들을 만나며 점차 마음이 열렸다. 유키의 친구인 소영은 한국인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카페에서 민재와 유키를 반갑게 맞았다. 민재. 유키가 너 얘기 엄청 했어.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 진짜 잘 어울린다. 민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유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봤지? 여기선 우리 그냥 우리야.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유키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홍대의 불빛 아래, 그는 세상의 시선이 덜 무섭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지나치며 비웃는 소리를 냈다. 민재는 순간 손을 놓으려 했지만 유키는 더 세게 그의 손을 잡았다. 놔주지 마. 민재. 유키가 속삭였다. 우린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민재는 그 사건 이후로 유키와의 관계를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키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그들의 기대를 다시금 확인했다. 민재야, 너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건가? 나는 어머니의 말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유키는 민재의 고민을 눈치채고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민재를 다그치지 않았고 그저 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민재는 유키의 인내심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혔다. 그는 유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두려움이 그를 점점 더 멀리 밀어냈다. 어느 날 밤, 민재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우리 좀 천천히 가자.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유키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재. 근데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잊지 마. 민재는 유키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유키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너 좋아해. 진짜로.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깊어졌다. 민재는 유키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그는 유키의 장난기,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의 진심을 사랑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을 위협했다. 민재는 회사에서 지훈의 말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민재가 유키와 자주 어울린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했다. 민재. 너 요즘 그 일본인 친구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지훈이 어느 날 점심시간에 물었다.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지훈의 눈빛에서 비판을 읽었다. 그냥 친구야. 지훈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친구. 그래. 알았어. 그날 밤 민재는 유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유키. 나 점점 무서워져. 유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너 지켜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재는 유키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유키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 사랑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유키는 서로에게 점점 더 익숙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손길과 미소에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하지만 민재의 내면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했다. 그는 유키와의 시간을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두려움은 그를 계속 괴롭혔다. 어느 주말 유키는 민재를 강남의 한 LGBT 커뮤니티 행사에 초대했다. 민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유키의 설득에 결국 따라갔다. 행사는 강남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참가자인 현우는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현우는 30세의 한국인으로 몇 년 전 자신의 성적 지향을 가족에게 밝히고 큰 갈등을 겪었다고 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현우가 말했다. 근데 결국 내가 나를 받아들이니까 세상도 조금씩 바뀌더라. 민재는 현우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날 밤 민재와 유키는 행사 후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한강의 바람은 시원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유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근데 너랑 같이 있으니까 괜찮았어. 유키는 웃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럼 됐지. 우리 같이 있으면 다 괜찮아. 하지만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재는 순간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건가? 아빠가 너 보고 싶다고 하셔. 민재는 유키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엄마.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유키. 나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키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가 너 곁에 있을게. 민재는 주말에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아늑한 주택에 살고 있었다. 민재는 부모님과 식사를 하며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민재야,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고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유키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밝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키에게 전화했다. 유키. 나 부모님한테 못 말하겠어. 유키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 괜찮아.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민재는 점점 더 유키와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유키와 함께하는 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회사에서 지훈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지훈은 민재를 따로 불러 말했다. 민재. 너 그 일본인 친구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사람들 말 많아. 민재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친구야. 지훈. 지훈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친구. 알았어. 그날 밤, 민재는 유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유키. 나 점점 지쳐. 유키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너 지켜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자. 민재는 유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유키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를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민재와 유키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한강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다. 하지만 민재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유키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는 그를 계속 괴롭혔다. 어느 날, 유키는 민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재. 우리 일본에 같이 가볼까? 내 고향에서 며칠 지내는 거야. 민재는 순간 망설였다. 일본. 갑자기. 유키는 웃으며 말했다. 응.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 갖고 싶어서. 민재는 유키의 제안에 끌렸다. 그는 유키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 유키. 가자. 민재와 유키는 도쿄로 떠났다. 유키의 고향인 도쿄 외곽의 작은 마을은 서울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신사,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는 민재에게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유키는 민재를 이끌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내가 자전거 타고 매일 학교 갔었어. 유키가 골목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추억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유키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 진짜 귀여웠겠다. 유키는 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지금도 귀여워. 그들은 유키의 옛 친구들을 만났다. 유키의 친구들은 민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민재는 그들의 환대에 점차 마음이 열렸다. 하지만 유키의 부모님을 만나는 순간, 민재는 다시 긴장했다. 유키는 부모님에게 민재를 친구로 소개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민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키, 너 한국에서 잘 지내? 유키의 어머니가 물었다. 유키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민재 덕분에 잘 지내요. 민재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유키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도쿄에서의 시간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유키와 함께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들은 도쿄 타워를 방문하고 밤거리에서 꼬치를 먹으며 웃었다. 민재는 유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키, 나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진짜 행복해. 유키는 민재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민재, 너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민재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온이 민재와 유키가 홍대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사진 아래에는 악의적인 댓글이 달렸다. 민재, 이게 뭐야? 너 진짜 그런 거야. 민재는 그 게시물을 보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즉시 유키에게 전화했다. 유키, 회사에서 사진이. 유키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 괜찮아. 내가 갈겐. 같이 해결하자. 유키는 민재의 회사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민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손을 잡았다. 민재, 숨 쉬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키,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유키는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 민재는 유키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지온의 비웃는 얼굴을 마주했다. 민재,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까지 드러낼 줄이야. 민재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지온, 이건 너랑 상관없어. 지온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 나야 상관없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날 밤, 민재는 유키와 함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유키, 나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유키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
내가 너랑 같이 있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민재는 그 사건 이후로 회사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민재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게 되었다. 그는 유키에게 그 일을 숨기려 했지만, 유키는 민재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민재. 나한테 말해. 무슨 일인데? 유키가 물었다. 민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유키. 나 너무 힘들어.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 유키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너 지켜줄게.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유키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유키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를 점점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가 부족했다. 하지만 유키는 그의 곁에서 단단히 버텨주었다. 민재는 점차 유키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유키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모님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늘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눴다. 어느 날, 유키는 민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재. 우리 같이 커뮤니티 모임에 가보자. 거기서 너도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 민재는 망설였지만 유키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유키와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민재와 유키는 서울의 한 우즈벡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민재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유키의 곁에서 점차 마음이 열렸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특히 민재는 한 참가자인 지민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다. 지민은 28세의 한국인으로 몇 년 전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가족과 갈등을 겪었다고 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 지민이 말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줄까? 민재는 지민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키.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 넌 이미 충분히 사랑스러워. 그날 밤. 민재와 유키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나 부모님한테 말해보려고. 유키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진짜. 민재. 그거 엄청 큰 결정이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응. 무섭지만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진짜로. 유키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민재는 부모님에게 전화해 주말에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긴장한 채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식사 자리에서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빠, 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그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뭐야? 민재. 무슨 일이야?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다. 나 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침묵이 흘렀다. 민재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재야. 그게 진짜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그 사람 덕분에. 민재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재.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부모님의 완전한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반응이 적어도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유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유키. 나 부모님한테 말했어. 유키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너 진짜 대단해. 진짜로. 하지만 민재의 용기는 회사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지호는 민재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혔다. 민재. 너 진짜 이렇게 살 거야. 사람들 다 너 이상하게 볼 거야.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너랑 상관없어. 나 행복해.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의 용기에 놀랐다. 그는 유키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민재와 유키는 점점 더 단단한 관계를 쌓아갔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다. 민재는 유키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나 너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나도. 우리 같이 행복하자.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시선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민재는 유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키. 고마워. 나를 나로 만들어줘서. 유키는 민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민재. 나도 너 덕분에 나야. 민재와 유키는 이제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밤에는 한강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쌓아갔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회사에서 미묘한 차별을 느꼈다. 동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민재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민재는 사내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다. 인사팀 직원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씨.
최근 사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민재 씨와 관련된 소문 때문에.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인사팀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민감한 상황이라 조심해달라는 거예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분노와 좌절이 뒤섞였다. 그는 유키에게 전화해 그 일을 털어놓았다. 유키. 나 회사에서 나를 이상하게 봐? 유키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재. 내가 너 곁에 있을게. 우리가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민재는 유키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회사에서의 압박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결국 사직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나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유키는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진짜. 그건 너무 큰 결정이야.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응. 나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유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지지할게. 우리 같이 새 시작해보자. 민재는 유키의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유키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유키. 고마워. 진짜로. 민재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결정했다. 유키는 민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민재는 유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어느 날, 유키는 민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민재. 우리 같이 카페 열어볼까? 우리만의 공간 만드는 거야.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카페. 갑자기.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우리 같이 꿈꾸는 거야.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싶어. 민재는 유키의 제안에 끌렸다. 그는 유키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싶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카페 이름을 자유라고 짓기로 했다. 그곳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터였다. 카페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민재와 유키는 자금을 모으고 인테리어를 계획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민재는 유키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페 오픈 날. 민재와 유키는 긴장한 채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LGBT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카페를 채웠다. 소영과 지민도 찾아와 민재와 유키를 축하했다. 민재. 유키. 진짜 멋지다. 소영이 말했다.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소영. 너희 덕분이야. 그날 밤.
민재와 유키는 카페 문을 닫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유키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키. 나 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꿈 같아. 유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 현실이야. 카페 자유는 빠르게 동네의 명소가 되었다. 민재와 유키는 손님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카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소가 되었다. 민재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카페에 익명의 협박 편지가 도착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우리가 잘못한 걸까? 유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이건 그냥 누군가의 두려움이야. 유키는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이 일을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민재와 유키를 지지하기 위해 카페로 찾아왔다. 그들의 응원은 민재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유키와 함께 카페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민재는 부모님에게 카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부모님을 카페로 초대했고, 그들은 망설이면서도 찾아왔다. 민재의 어머니는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민재야. 여기가 내가 만든 곳이구나.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엄마. 여기서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민재의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결국 민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재.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부모님의 완전한 이해를 얻지 못했지만 그들의 작은 지지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우리 부모님이 조금씩 이해하려고 해.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그거면 충분해. 천천히 가자. 민재와 유키는 카페를 운영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들은 카페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전했다. 민재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너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유키는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재. 나도 너 없었으면 여기 없었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싸우며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재는 유키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너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나도. 우리 같이 행복하자.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유키의 카페 자유는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카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재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민재는 유키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유키, 우리 같이 여행 갈까? 그냥 우리 둘만의 시간 갖고 싶어.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좋아. 어디든 너랑 같이면 좋아. 그들은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민재는 유키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걷으며 말했다. 유키, 나 너랑 이렇게 있는 게 진짜 꿈 같아. 유키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 이건 꿈이 아니야. 우리 현실이야. 제주에서의 시간은 민재와 유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민재는 유키에게 말했다. 유키, 나 너랑 같이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 도우고 싶어. 유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재, 우리 같이 하면 뭐든 가능해.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카페를 더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커뮤니티를 위한 더 많은 이벤트를 열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전했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밤, 민재와 유키는 카페 문을 닫고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유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키, 나 너랑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유키는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근데 민재, 너 덕분에 내가 진짜 나로 살 수 있었어. 민재는 유키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유키, 고마워. 나를 나로 만들어줘서. 유키는 민재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민재, 나도 너 덕분에 나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싸우며 더욱 단단해졌다. 민재와 유키는 서로를 지키며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냈다.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다. 민재는 유키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유키, 우리 앞으로도 같이 싸우자. 유키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민재, 우리 같이 행복하자.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유키는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맞서 싸웠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이야기였다.